EH 캐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PT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H 캐시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기반의 캐시로 자바 표준 캐시 스펙을 지원하고 분산 캐싱을 지원합니다. 분산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EH 캐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캐시 대문을 가지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그 원격 캐시 서버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네트워크 지연이나 단절 또는 데이터 유실 같은 이런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컬 캐시로 처리할 때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JSR107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찾아보니까 JCP라는 게 자바 표준을 정의하는 표준화 과정이고, JSR은 자바 스펙을 기술하는 공식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JSR107은 자바 표준 캐시 스펙으로 자바에서 객체 메모리 캐싱에서 사용할 API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런 JSR107 스펙으로 구현된 게 EH 캐시고, 따라서 EH 캐시는 JSR107에 기반한 구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R107 스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EH 캐시는 스프링이나 하이버네이트 같은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와 같이 통합해서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EH 캐시의 변화를 쭉 넣어놨는데요. EH 캐시는 2003년 10월에 그린럭에 의해 개발됐고 2009년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테라포터에서 EH 캐시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테라포터는 2004년부터 출범한 기업으로 기업을 위한 인메모리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런 테라포터에서 EH 캐시가 인수되면서 빅메모리 등 다양한 이제 기술과 같이 나오게 됐고, 특히 분산 캐시 쪽 기능이 약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강해졌어요. 원래 EH 캐시가 분산 캐시는 복제 방식만 가능했었는데 테라포터랑 이제 병합하면서 글로벌 캐시를 두고 분산 처리하는 방식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스프링 어노테이션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변화에 넣어놨는데, 이게 스프링을 통해서 캐시 추상화를 하면 이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EH 캐시가 현재는 스프링과 함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분산 캐시는 크게 각 노드들을 중간에서 제어하는 구조랑 각 노드들끼리 자체적으로 클러스터링하면서 복사하는 구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허브앤스포크 구조는 각 JVM이 가진 캐시 노드들을 캐시 서버가 중간에서 제어하는 구조로, 각 노드에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중앙 캐시 서버에서 변경 사항을 전달하면서 캐시 서버가 다시 마지막 노드에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형태고요. 이제 복제나 무효화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 간의 캐시를 노드 자체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한 노드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나머지 노드에서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EH 캐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 EHC 캐시 3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인데, 이 기준으로 하면 지금 테라포터 서버를 이용해 중앙에서 테라포터 서버로 제어하는 방식을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EHC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EH 캐시 버전 2에서는 RMI나 이제 다른 연계하는 방식들의 문서가 존재했는데 3 버전부터는 그 부분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테라포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객체 저장소로 JVM 클러스터링, NAM, 빅메모리 등 기능을 제공합니다. NAM은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 메모리로 아주 큰 메모리 서버를 의미하고, 빅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캐시에서 힙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오프 힙 저장소라고 해가지고 캐시 힙 외부의 추가 형태의 메모리 저장소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을 사용자 입장에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라코타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 캐시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EHC 캐시에서 테라코타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 캐싱을 할 때는 이제 테라코타 서버에서 각 캐시 노드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분산 캐시 서버 역할을 하고 여러 노드들의 동기화를 지원하고 캐시의 동기화를 위한 부하를 이제 테라코타 서버에 이렇게 위임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버 측의 EHC 캐시 클러스터 계층 관리자는 고유 식별자로 식별되며 특정 클러스터 계층 관리자의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여러 캐시 관리자가 동일한 클러스터 계층 관리자에 연결하여 캐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테라코타 서버는 이렇게 한 가지 형태 말고 여러 개로 이어서 또 이중화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형태가 테라코타 서버 어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구에 따라서 EHC 캐시는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EHC 캐시만 쓰던지 빅메모리를 같이 쓰는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JVM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테라코타 서버 어레이로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EHC 캐시가 약간 라이센스가 애매한데 오픈소스긴 한데 상용화 버전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코어 기능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관리 요소나 이제 분산 처리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EHC 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상용화 라이센스 관련된 링크가 깨져 있어가지고 실제 지금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정확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EHC 캐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캐시 매니저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캐시를 이제 그 다음부터 운영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선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코드가 보이시는 자바에서 이제 캐시 매니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자바에서 캐시 매니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XML에서 캐시 매니저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자바에서 캐시 매니저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저런 식으로 캐시 매니저를 불러온 다음에 그 캐시 이름과 그 사이즈 등을 이제 등록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XML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캐시 매니저를 XML에서 등록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스프링 캐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EHC 캐시에서 스프링을 제공하는 캐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비즈니스로 이제 메서드 캐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바 메서드에서 캐싱을 적용함으로써 캐시에 보관된 정보로 메서드 실행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대상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해당 메서드가 같은 인자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비용이 큰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EHC 캐시 2버전이랑 3버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3버전으로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구하지 못해서 일단 2버전으로 참고로 넣어놨어요. 다른 참고사항으로는 EHC 캐시랑 레디스 맨캐시를 비교하는 걸 찾아서 일단 링크로 넣어놨으니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가 너무 짧아졌는데.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테라코타? 네. 그게 일종의 그 허브라고 하시잖아요. 네. 걔를 통해서 이제 리퀘스트를 받고 이제 실제 그 캐시 서버에다가 이제 각각 분산해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빅메모리 그게 네. 그 아키텍처에 있던데 이게 뭔가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빅메모리가 오프힙 캐시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띄워주세요. 아,
빅메모리가 이게 오프잇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메모리에 다 올리지 않고 중간에 이제 따로 그 기술적으로 그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 이제 가상의 공간 같은 데 넣어놓는데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JVM 내에 흰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GC 영향을 받지 않아서 GC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쪽에서 되어 있고 빅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류의 기술. 아 저게 그 EH 캐시 외에 별도의 기술인 거죠? 네, 테라포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저게 상용화된 버전이고 상용화된 버전으로도 있고 저게 오픈 캐시 오픈 소스로 버전으로도 저게 들어가져 있는 그 약간 성능 차이 정도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아, 얘네 내부 테라포타 기술이어가지고 테라포타 내 솔루션 기술이어가지고 네.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방식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전 좌표였나? 거기서 보면은 저 EH 캐시 자체는 자바 JVM 기반이기 때문에 네. JVM 안에 있는 흰 메모리를 네네.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저기서의 그 빅 메모리는 그 메모리에 직접 어세스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로 네, 보이는. 맞아요. 네,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코드에서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 저 캐시 매니저 네 그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캐시 매니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JSR 107에서 그 규약한 그 추상화된 애들인 것 같아요. 아, 네. 맞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캐시 매니저는 요번에 저번 주에 그 레디스 클라이언트 예제 만들면서 저 캐시 매니저가 나오길래 저것 또한 뭐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건가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저게 요 규약인 것 같아요. 작업 표준 규약이. 네. 그리고 그 캐시업을 그 어노테이션 네. 그 링크에 그것만 들어가 주시겠어요? 왜냐면 요걸 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얘기할 만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제 걸로 연결해요. 아니, 제가 했을까요? EH 캐시 써보신 분 있나요? 써보셨나요? 예전에 저희 따로 그 동민형 스터디에서 저게 로드맵에 있었거든요. 그 형의 경력이랑 그거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이번에 넣어가지고 한 건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 EH 캐시가 되면 제가 할까요? 네. 그 EH 캐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렇게 별도의 독립적인 그 서버로 동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인베디드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만 할 때는 내부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랑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한다고 네. 나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인가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같이 올려가지고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뭐 자바로 따지면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 자를 임포트해가지고 네, 직접 자기가 올라갈 때 걔를 갖다가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만 쓸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하는. 네. 그래서 그 모드도 되고
별도의 저 테라코타 거기서 지원하는 기술은 이제 별도의 서버로 클러스터링해서 네, 맞아요. 그것도 되고 인터넷이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시죠. 저희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문제를 많이 나와야죠. 찾아봤는데 음. 엔터프라이즈 이 티켓시는 빅메모리 맥스라는 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따로 나오지 않고 포함되어 있대요. 빅메모리 맥스요? 빅메모리 빅메모리. 맥스. 이거 가보면은 사이트 커머셜 버전 두 개, 테라코타 DB, 빅메모리 맥스, 빅메모리 고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빅메모리 맥스 안에 EH 캐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테라코타가 쿼츠 만든다며요. 쿼츠도. 그래요? 네. 코치면은 그거 아닌가요? 스케줄러? 네. 네, 크롬 같은. 스케줄을 봤어. 그래서 얘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랭캐시드나 레디스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외부에 아니면 외부 프로세스로 그걸 서버를 띄워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냥 인베디드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어서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별도의 뭐 서버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거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연결하면 또 걸릴 것 같은데 이쪽 네. 연결로 링크를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이제 로테이션인데 일단 저건 어떻게 썼는지 이해 좀 해볼게요. 이거 좀 눌러주겠어요? 저거 연결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이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죽었나? 같이 술 먹었거든요. 네? 같이 술 먹어. 4시에. 4시에 들어왔어. 대단하다.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술 먹겠냐며. 먹을 네. 사람 있던데. 그 캐시허블 어노테이션 교 보면은 그 우리 이 메소드 자바 그 코드는 다들 보실 줄 아시죠? 메인으로 하시는 거. C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얘를 쓰면은 이 안에 이제 그 키를 지정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면은 이 메소드에 이 파라미터로 들어오면 이 파라미터를 그 키값의 그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인식을 해서 그 이 리턴하는 값을 캐싱하는 거예요. 이게 키가 되는 거고, 요게 밸류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저 캐시업을 저거 치시면 그 자바복스 나오는데, 네. 맞아요. 네, 그 두 번째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스프링 뭐예요? 설명인데요. 네, 요거 선생님 해주세요. 결국에 네. 네, 캐셔블이고, 얘는 이제 그 어노테이션으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아까 봤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쭉쭉쭉 내려가면 아까 그 캐시 매니저 우리 코드 봤었잖아요. 거기서 지정한 캐시 매니저를 그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키 있고 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unless랑 컨디션이 있어요. 그 우리가 캐싱을 할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파라미터가 널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는 되게 쓸모없는 그런 잘못 들어온 값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잘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캐싱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유효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컨디션에다가 기술을 해요. 그 SPA를 써가지고 이 파라미터가 뭐 널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사이즈가 0이거나 랭스가 0이거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그 요 컨디션에 대한 걸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unless는 아까 얘는 그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얘는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파라미터는 정상적인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직을 막 수행해가지고 결과를 리스트로 리턴을 해주는데 그 리스트가 B였어요. empty예요. 그럼 얘 또한 좀 그 데이터가 갑이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unless에다가 그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리절트가 널이거나 뭐 사이즈가 0이면 너는 캐싱하지 않는다. 네. 그 캐싱이랑 그거랑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메소드에 대해서 리턴은 하되 뭐 널이든 뭐든 리턴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캐싱하지 않겠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에서 좀 얘기하려고 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할 말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캐시를 써봤거나 아니면 캐시 어노테이션을 겁나 많이 써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회사나 아니면 그 본인이 뭐 좋아서나 토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캐시 기법을 쓰신 분 있어요? 아니 안 써요. 안 쓰요?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캐시를 쓸 만큼 네. 아니 회사 레벨에서 회사는 쓰죠. 당연히 써야죠. 쓰시는 분 있나요 따로? 그러니까 그 뭐 이런 EH 캐시나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캐싱을 하고 있다. 저 결과에 대해서 메소드가 똑같은 걸 두 번 타지 않게 돼 있다. 라고 쓰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캐시를 쓰게 되면 특히 DB.io가 정말 그냥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DB 부하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뭐 꼭 벤치마킹을 안 해봐도 딱 보이는 거잖아요. 저 캐싱이 1분에 DB 콜 100번짜리가 저 캐싱을 10분 걸어나가요. 그럼 10분 동안 1000번의 DB 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 있고, 그리고 보통 저렇게 캐싱을 하는 애는 뭐 쿼리면은 굉장히 복잡한 조인을 막 3-4개씩 하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정말 비약적으로 증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면 캐싱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니까 요번에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에는 먼저 제안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것도 실제 어렵지 않아요. 되게 구성도 우리 레디스 컴프 봤지만 기본 모드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